안녕하세요. 어린이집 등원 거부 문제로 센터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등원 거부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로 어린이집에서의 생활이 불편하거나, 두 번째로는 가정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하거나,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로 되고 둘 다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해당되는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둘 다 해당된다면 등원 거부를 보이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요. 첫 번째 이유로 말씀드린 어린이집 생활이 불편한 거. 아이가 왜 어린이집 생활이 불편할까요? 짐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것과 자신이 싫어하는 것, 자신이 편한 것과 자신이 불편해하는 것, 이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데, 이 경우에 당연히 좋아하는 것을 고를 것이고 당연히 편한 것을 고르게 돼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어린이집 생활이 불편할 경우 당연히 상대적으로 편한 가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곧 등원 거부인 거고. 그래서 어린이집 생활이 왜 불편하냐, 그거를 이유를 찾아보면 보통은 어린이집에서 요구하는 행동 규범을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이집에서 요구되는 행동 규범이 또 뭐가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봐야겠죠. 그러면은 일단 교사의 지시와 안내를 잘 따르는 거,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을 하는 거, 그리고 친구와 놀잇감을 나눠 쓰는 거, 또 친구나 선생님께 상냥하고 예의 바른 말을 쓰는 거. 모든 것들이 많이 요구가 되죠. 좀 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아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잘 따랐을 때 어린이집 생활에 잘 적응하는 아이가 됩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것들을 따르기 힘든 경우, 당연히 선생님이 지적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친구들의 그런 시선이라든지, 친구들은 선생님 땡땡이가 뭘 안 해요, 이런 피드백도 되게 솔직하게 하는 편이라서 그런 반응들이 좀 불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등원 거부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어쨌든 등원 거부를 보이는 아이의 경우 방금 말씀드린 행동 규범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짝 친구가 별로 없는 경우도 좀 있어요. 만날 친구가 있고 같이 놀 친구가 있다라면은 사실은 등원할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생기는데, 가서도 혼자 놀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헐적으로 친구랑 놀긴 하지만 그 친구가 내가 이름을 외우고 어린이집 하원 후에 만날 정도의 친분이 없다. 그러면은 얘한테는 그냥 잠시 만나고 오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라서 단짝 친구가 없을 경우에도 심심하게 여겨질 수도 있어요. 어린이집 생활이. 그렇다고 아이를 무조건 적응하라고 이렇게 몰아붙일 수는 없거든요. 사실은 아이가 언어 표현이 만약 좋아가지고 부모님한테 엄마 저 오늘 어린이집 가기 싫어요. 어린이집 갔는데 이러쿵저러쿵 이런 일이 있었고요. 너무 불편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은 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방안을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었겠죠? 교사와 협조를 한다든지. 근데 아이가 아직까지는 언어 표현이 그렇게 발달되지 못해서, 자기 의사 표현이 그렇게 나오지 못해서 부모가 그냥 속상한 마음에 아이를 다그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사실 많이 있죠. 그러면은 아이 마음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엄마 어린이집에 가면 어려운 게 투성이에요. 친구들은 선생님 말을 잘 듣고 따르는데 나는 그게 좀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은 얘가 뭐가 어려웠을지, 친구들은 얘를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어떤 표정을 지었을지 그거를 생각해보고 아이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는 게 우선이에요. 다그치기 전에. 그래서 등원 거부의 첫 번째 원인이었던 어린이집 생활이 불편한 경우, 이 경우를 먼저 찾아내서 어린이집 생활이 좀 편하도록, 한마디로 행동 규범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걸 연습시키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가정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한 경우, 이건 말 그대로 어린이집 생활보다 가정에서의 생활이 비교될 정도로 너무 아이 중심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36개월 전후, 그러니까 한 훈육될 때가 됐는데도 가정에서 규칙이 없거나 제대로 된 훈육을 한 적이 없거나, 그리고 아이가 지켜야 할 행동 규칙이 좀 부재한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될 수 있어요. 집에 부모님이 안 계신 가정에서도 아이가 집에 있으면서, 어린이집 안 가고 집에 있으면서 게임을 재밌게 할 수 있고, 뭔가 놀이를 방해받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고, 아니면은 부모님이 아이가 어린이집 안 갔다고 해서 가정교육
보육을 하시고자 회사에 안 가시거나 같이 놀아주고 이런 경우가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가정에서의 지켜야 할 행동규칙은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들을 말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로 놀잇값을 나눠 쓰고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밥 먹고 식사를 정리하는 것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활동하는 거, 기상시간, 식사시간, 놀이시간, 취침시간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그대로 어린이집 가서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데, 집에서의 가정규칙이 없는데 어린이집에서 요구되는 규칙을 아이가 당연히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돼요. 더군다나 외동이거나 첫째이거나 이 경우에도 가정에서 관심과 사랑을 경쟁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행동규범이 없었을 확률이 더 커요. 이러한 이유로 가정에서의 생활이 너무 편한 나머지 어린이집 생활이 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등원 거부로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모의 태도가 있어요. 혹시 아이가 등원 거부를 보였을 때 이런 말을 하셨던 건 아닌지 더듬어 보세요. 그래, 애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오늘 보내지 말자. 집에서 스트레스 많이 풀어주고 많이 놀아줘야겠다. 이런 생각 하셨고 실제로 하시진 않았는지, 만약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셨다면은 아이의 등원 거부에 일조한 것이나 다름없게 돼요. 왜냐면 아이는 아까 선택을 한다 했잖아요. 어린이집 생활과 가정에서의 생활을 선택을 하는데 어린이집 안 가니까 집에서 엄마나 아빠랑 재밌게 놀 수가 있네? 엄마가 회사를 안 가네? 엄마는 없지만 집에서 내 마음대로 놀이를 할 수가 있네? 내 손에 닿는 곳에 다 놀잇감이 있네? 놀이를 끝내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계속해도 되네? 이런 경우면 당연히 어린이집 안 가죠. 역시 집이 제일 좋아. 정리하자면은 어린이집 등원 거부를 보이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로 어린이집 생활이 너무 불편한 경우,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의 부적응이 있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로 가정에서 너무 편한 생활을 한 경우, 그러니까 가정에서의 행동규범이 부재한 경우, 그리고 등원 거부를 강화시키고 유지시키게 만드는 거는 부모의 태도. 아주 재미있는 가정보육 경험을 제공하면 아이는 어린이집에 더 가기 싫어진다. 여기까지예요. 오늘 이런 걸 얘기 드리면서 우리 부모님의 양육 태도를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양육 태도 하나만으로 아이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는 얘기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변화 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원인이랑 결과를 함께 변화시키는 도전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